뭐가 좋다는 거지? 여기 브랜드는 뭐 딱히 차별점이 없는 상품을 파는구나.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현혹을 하면 됩니다. 세계가 이미 글로벌화되고 수출 수입이 수없이 일어나요. 상품의 질은 이미 비슷하고 상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안 팔리면 그냥 마케터 잘못이에요. 일단 상품이 어떻든 상대방을 현혹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에서는 현혹시킬 수 있는 요소가 정말 많아요. 서비스나 상품이나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뭐 썸네일, 유입, 노출, 디자인 요소, 제목 등등 그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 개인적으로 서비스업 판매보다 상품 판매가 좀 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이는 실체가 있어서 사진 좀 잘 찍고 GIF 좀 잘 만들고 현혹을 하면 됩니다. 제가 현혹 계속 강조하죠.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 2개 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유통셀러 남대창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세일즈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써먹는 제 템플릿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9가지 파트로 나뉘는데요. 도입 부킹, 문제 정의, 문제에 대한 공감, 해결책 제시, 제안, 타겟팅, 행동 유도, 궁금사항 Q&A, FAQ, 배송 안내, 이렇게 9가지 파트로 나누는데 여기서 꼭 녹여야 할 7가지 중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거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다 들어갈 순 없는데 9가지 파트의 70% 이상은 적절하게 녹여 들어가야 합니다. 자, 1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1번 이제 가독성 몰입인데, 인간은 진짜 보기 좋고 편한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하려는 글, 문장이 긴 걸 진짜 싫어합니다. 제가 재미없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진짜 안 볼 거예요.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진짜 똑똑한 분들이거든요. 구매가 아니라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심리학적인 거 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여튼 그리고 상품을 사려는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상품을 의심해요. 이 의심하는 거를 계속 줄여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글자를 크게 간단히 바로 이해되게, 그리고 상품을 샀을 때 상상할 수 있게 자극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만약에 여러분이 오픈카를 판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걸 사는 사람은 뭐야?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죠. 뚜껑 열고 사람 맞는 데서 보여줘야 한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상세 페이지 안에 GIF나 영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상상력을 자극함과 동시에 몰입이 되겠죠. 이거 사실 그냥 상세 페이지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크게 사진과 글, 사진 글 이렇게 1:1 구조로 많이 가져가는 게 좋아요.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번을 정리하자면 1번, 인간의 뇌는 이해하기 쉬운 사진이나 영상을 좋아한다. 그리고 짧은 문장을 좋아한다. 2번, 글씨를 크게 짧게 쓰고 GIF와 영상을 많이 넣는다. 자, 2번으로는 비포 애프터 그리고 타사 비교가 있는데요. 비포 애프터는 이미 검증된 효과적인 페이지 구성 중 하나예요. 타사 비교도 좋고 이미 많이 사용하죠. A사, B사, C사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다른 회사에 없는 우리만의 강점, 차별점이 있다는 걸 비교 형식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게, 너무 심하게 저격을 해버리면 잘못된 경쟁이 붙을 수도 있어서 타 회사에 없는 불편함을 얘기하던가 차라리 내가 책임지겠다는 느낌으로 비포 애프터 형식을 쓰는 걸 추천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출혈 경쟁 붙어봐야 더 힘든 일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미래에 약간이라도 타격이 올 수 있는 요소를 계속 줄여나가야 합니다. 자, 3번 타겟팅. 상품을 팔 때부터 어떤 사람에게 팔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해요. 자, 3S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세 페이지 읽는데 그렇지 이렇게 3번만 공감하게끔 하면 결국 사게 된다는 거예요. 뭐 물론 다 사진 않겠죠. 3S 법칙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누가 사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제가 이제 축구공을 팔아보니까 축구공을 팔려고 데이터를 봤는데 30, 40대가 검색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쓰는 건 10대가 제일 많을 거란 말이에요. 상세 페이지를 어머니만 보는 게 아니라 10대들도 본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타겟팅을 30대, 40대, 어머니, 10대 이렇게 만들어서 작성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축구공을 사주고 싶으신 분, 그리고 사진은 컴퓨터만 하고 있는 애들 사진을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애들의 사교성,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 축구 이러면서 다 같이 축구하고 뛰어노는 웃는 10대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사진은 자극적이고 표정이 있을수록 좋겠죠. 사실 어린이들 상세 페이지를 볼 때는 신나게 축구하는 GIF나 사진으로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진짜 자세히 타겟팅을 잡고 파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우린 항상 파레토 법칙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한 정확한 20%의 타겟팅을 잡고 80% 이상의 매출을 내자는 파레토 법칙이죠. 좀 편하게 타겟팅을 잡기 위해서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좀 더 편하게 타겟팅을 잡기 위해서는 성별, 나이, 특기, 직업, 직종, 월급, 기혼, 미혼인지까지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그리고 4번으로는 상상의 나래가 있어요. 이게 가독성 몰입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 상품을 샀을 때 이득을 상상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이 핸드폰을 거치대를 쓰면 그냥 편하고 좋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핸드폰 거치대를 쓰면 자기 전에 누워서 팔 아프지 않게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지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진까지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사실 그냥 좋다 하면 안 사요.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으니까.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현혹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철저하게 넣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장점이 또 많다고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사진 막 많이 올리면 안 돼요. 우리는 상품을 팔 때 기본적으로 내 상품에 대한 애정이 있어가지고 장점, 좋은 점만 겁나게 나열하고 싶은 게
욕구거든요. 그래서 그 욕구를 조금만 줄이고 장점이 되는 요소 하나만 콕 집어서 상상할 수 있는 요소를 넣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헤어 샴푸를 파는데 우리 샴푸를 쓰고 나면 시원한 쿨 기능이 있어요. 비듬 제거도 돼요. 탈모 예방도 가능합니다. 두피 열내림 효과도 있어서 두피에도 좋아요. 이런 장점 다 나열해봐야 사실은 별로예요. 오히려 뭐가 좋다는 거지? 여기 브랜드는 뭐 딱히 차별점이 없는 상품을 파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거든요. 차라리 머리가 빠지지 않는 탈모 예방 샴푸, 이거 특장점 하나로 가져가면 브랜딩이 되고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유명한 탈모 샴푸 하면 뭐가 떠오르죠? 네, 그게 바로 브랜딩입니다. 자, 5번은 후기가 있어요. 실제 후기를 상세 페이지에 담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뿐만 아니라 후기는 기본적으로 만들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카페에는 자세히 하는 방법을 한번 써볼 수 있도록 할게요. 카페 링크는 더보기란에 있을 거예요. 후기 5점인 한 개인 상품과 평균 4.5점인데 후기가 100개인 상품을 하면 어떤 걸 사실 거예요? 네, 뭐 당연한 결과죠. 후자를 살 텐데 기본적으로 밴드 웨건이라는 효과는 진짜 엄청나기 때문에 그냥 중요하다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저희 오프라인 가게를 할 때도 일부러 줄 세워놓는 알바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후기를 만들어야 될까요? 당연하죠. 아직 상품이 안 팔렸어. 그럼 또 다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블로그 체험단이나 인스타 체험단을 통해서 우리 상품을 써보고 후기를 남겨달라 라는 식으로 사진을 구하고 이걸 조합해서 상세 페이지에 녹여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6번으로는 이제 가치 증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판매가 이미 되는 경우, 런칭을 해서 판매되지 않는 경우로 나뉘어요. 있는 경우에는 브랜드 대상이라는 이 사진을 걸어도 좋고요. 리뷰, 판매 건수, 완판으로 인해 뭐 이제 배송 지연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상품은 이제 잘 팔린다, 인기 있는 상품이다, 얼른 사라 라고 이제 암묵적으로 말해주는 것과 같죠. 그리고 반대로 아직 판매가 되지 않는 새로운 신규 런칭 상품이라면 100% 환불 조건을 거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제조 스토리를 담는 것도 진짜 좋죠. 제품 생산지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 공장 사진을 넣을 수도 있어요.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믿음이 생기고 의심을 떨쳐버리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 조건 중 하나인 손실 회피, 공포감 조성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상품이 없을 때 네가 겪어도 되지 않은 또는 이제 겪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너가 이 상품 안 사면 불편과 무서움이 있을걸? 이렇게 암묵적으로 말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손실 회피를 이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방충망을 판다고 생각해봐요. 당신이 이거 안 쓰고 문 열면 날벌레, 모기 다 들어올 텐데 이거 안 쓰고 되겠어? 이런 식으로 불편함을 인지시키고 쓰지 않으면 불편할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70% 이상 상세 페이지에 녹여야 되는 조건들을 말씀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상세 페이지 템플릿 9가지 파트를 세부적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정말 쉽게 예시랑 사진 많이 구해올 테니까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대본은 카페에 자세하게 또 쓸 거니까 봐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